자, 과거에는 정말 쌀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먹던 그 보리밥이었는데, 이게 당뇨에 좋다, 고지혈증에도 좋다, 건강에 좋아서 먹는 시대가 왔다는 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참 세월이 무상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럼 평생 삼시세끼 영원히 보리밥만 먹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보리밥 맛있게 하는 방법, 세 번째로 당뇨 말고도 또 다른 효능에 대해서 보리밥에 대한 모든 것, 오늘 이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대가스 닥터입니다. 자, 이 보리는 보리만으로 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꽁보리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밥, 수수밥 이런 애들도 다 결국은 쌀이나 보리 베이스에다 섞는 건데, 콩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물밥도 마찬가지인데, 보리밥은 순수 100% 꽁보리밥이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에 심지어 현미는 쌀밥에 비해서 16%밖에 당뇨 예방이 안 되는데, 잡곡밥은 36% 예방이 되고, 보리밥은 이 중에서 여기 포지션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보리는 현미 포지션이 아니고 잡곡 포지션에 있냐? 한마디로 왜 현미보다 당뇨에 더 좋은가? 자, 결국 이 흰밥과 현미의 차이는 아주 약간의 그 쌀계와 쌀룬, 즉 수용성 식이섬유 소량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보리는 식이섬유가 그 살짝 거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무지막지하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식이섬유가 수용성, 불용성이 있을 때 수용성이 더 좋고, 수용성 종류 안에서도 베타글루칸이 굉장히 당뇨에 좋거든요. 근데 베타글루칸이 가장 많은 통곡물 중에 하나가 바로 보리라는 거죠. 그래서 총 식이섬유 양으로 봤을 때 무려 제가 그렇게 당뇨에 좋다고 외치는 깻잎의 3배가 넘고요. 수용성 식이섬유만 줄을 세워 봤을 때 모든 곡식류, 채소류 중에서도 콩하고 더불어서 보리가 1, 2등급이라는 거죠. 거기 안에서 특별히 더 몸에 좋은 요 베타글루칸만 또 줄을 세워 봤을 때는 귀리하고 보리가 거의 1, 2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리, 귀리, 시리얼바는 정말 베타글루칸 천지겠죠. 그래서 식이섬유 다 좋지만 수용성 식이섬유는 당뇨에 특별히 더 좋다고 했는데, 걔들을 줄을 세워보면 표고버섯, 강낭콩 이어서 늘보리가 세 번째로 좋은데, 사실 얘보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더 많은 보리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보리 종류는 그럼 뭐가 있는가? 당뇨에 늘보리가 그리 좋다는데 도대체 늘보리는 뭐고 쌀보리는 뭔가? 자, 보리는 크게 요 쌀보리와 늘보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약간 야생종이어서 이 겉껍질이 잘 안 벗겨지는 종입니다. 근데 쌀보리는 이제 이 껍질을 잘 벗겨지게 만든 계량종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찰보리는 이제 쌀보리 종류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귤은 이게 껍질이 잘 벗겨지지만 오렌지는 진짜 빡세잖아요, 벗기기가. 그래서 억지로 힘을 줘서 벗기게 되는데, 그 안 벗겨진 거 억지로 겉껍질을 벗겨낸 게 바로 늘보리라는 거예요. 그 안 벗겨지는 상태의 품종이 겉보리라는 거고요. 근데 귤처럼 껍질이 훌렁훌렁 잘 벗겨지게 계량한 게 쌀보리라는 거죠. 그 중에서 더 찰기가 있고 더 소화 흡수가 잘 되고 당이 빨리 오르는 게 바로 찰보리 종류고요. 자, 보리는 도정도에 따라서 이제 5분도미, 7분도미 같은 느낌으로 뭐 블록트, 뭐 포트, 그 다음에 정맥, 뭐 보리가루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 이 정맥 같은 경우에는 겉보리도 59에서 67%까지 도정을 하는 것 같아요. 쌀보리의 뭐 67, 72%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분명히 이렇게 도정을 하더라도, 자, 이게 지금 농진청 자료라서 이 늘보리, 쌀보리가 어느 정도 도정된 걸 기준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도정 안 한 현미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도정률의 유무를 떠나서 이 쌀보리든 늘보리든 식이섬유 측면에서 도정 안 한 현미의 포지션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최소한 겉껍질 까고 먹을 수 있는 형태가 늘보리, 쌀보리 품종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찰보리는 쌀보리 종류 중에 하나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둘은 밥이 굉장히 잘 되는 데 비해서 늘보리는 이 형태만 가지고는 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밥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하게 되면, 제가 시험 삼아서 늘보리를 한번 정말 불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으로 밥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먹어봤더니 정말 뭐랄까, 그 탱글탱글함이 도를 넘어서 젤리를 씹는 느낌이 들어요. 밥을 먹는 식감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평생 솔직히 먹고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뭐 분리든 뭘 하든 하긴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에 굉장히 오래 불리거나, 아니면 이제 심지어 한번 끓이는, 이렇게 2번 밥을 짓는 이런 형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또 결국은 답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 늘보리를 밥을 할 수 있게 증기를 넣어서 찝니다. 쪄서 눌려서 말려놓은 형태가 바로 안맥 납작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품종이 아니고 이제 가공 형태입니다. 안맥이라는 거는. 이거도 이제 쪼개면 밥이 더 잘 된다 해서 쪼개놓은 게 할맥입니다. 이제 분할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맥, 할맥은 그냥 늘보리입니다, 결국. 늘보리에 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안맥, 할맥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사시면 돼요. 당뇨에 좋은 보리밥 사실 때는. 근데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늘보리를 포함한 잡곡들이 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로 소주를 넣으시면 밥도 잘 되고 항산화 물질도 심지어 더 늘어난다고 반드시 넣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지난 당뇨 잡곡밥 시간에 소주 한 잔 넣어 드시면 밥할 때 어차피 다 날아가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농무부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이게 30분 정도 가열했을 때 기준으로 3분의 1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주 한 잔에 3분의 1이 밥 전체에 퍼지면 정말 극단적으로 미량일 것 같긴 하고, 거기에 또 밥을 퍼놓고 기다리면 또 날아가기 때문에 진짜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임산부, 소아 이런 군에서는 소주 넣고 밥하는 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산부, 소아가 없다는 가정하에 잡곡밥이나 늘보리에 소주 한 잔을 넣어서 짓는 걸 권유드립니다. 지난 시간 내용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보리도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지만, 그래도 불편하시면 그냥 안맥, 할맥 이거 쓰시면 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영양소 차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영양소 차이를 보면, 자, 안맥, 할맥이 늘보리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도 거의 차이가 없고, 수용성 식이섬유 안맥의 경우에 더 늘어나고요. 자, 불용성이 왠지 모르겠지만 안맥은 굉장히 줄더라고요. 이거 제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어쨌든 할맥은 또 불용성 식이섬유는 크게 줄진 않고요. 그래서 안맥, 할맥이 늘보리에 비해서 그렇게 영양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안맥, 할맥을 그냥 사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근데 자,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당뇨에 좋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던 수용성 식이섬유가 웬일인지 쌀보리와 찰보리에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늘보리 1.7g도 아까 많다고 막 톱3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4.6g 이런 건 정말 안드로메다 있잖아요. 완전 아드키 수용성 식이섬유가 먼치킨급으로 많이 들어있는 건데, 근데 아까 그 당뇨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베타글루칸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결국 보리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 성분이 베타글루칸이라고 치면은 쌀보리나 찰보리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물론 식이섬유가 다가 아니고 이 전분 자체가 쌀보리, 찰보리에는 아밀로펙틴이 많기 때문에 당지수 자체는 쌀보리, 찰보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늘보리를 먹는 게 맞긴 한데 베타글루칸이 계속 걸린단 말이죠. 물론 어떤 보리를 고르더라도 현미, 백미보다는 모든 면에서 더 좋습니다. 그래서 쌀보리 게임에서 봤을 때는 보리가 압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타글루칸이 보리에는 특별히 모든 곡식 중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혈당도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립니다. 근데 참고로 이 베타글루칸이 보리 길이에 많고 버섯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느타리 버섯 말린 거 기준으로 하면 이제 베타글루칸이 가장 많지만, 여기 있는 베타글루칸이 또 얘랑 또 다르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리 길이에 있는 베타글루칸, 물론 이제 면역이나 항암 효과도 있겠지만 혈당 콜레스테롤 측면에서 더 좋고, 버섯에 있는 베타글루칸 역시 혈당 콜레스테롤 측면이 있겠지만 면역이나 항암 측면에서 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당뇨 환자에게 가장 좋은 거는 보리 길이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리에 베타글루칸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 늘보리에 베타글루칸이 얼마다, 찰보리에 베타글루칸이 얼마다, 아무리 조사해도 그건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리조리 조사하다 보니까 농진청에서 찰보리의 종류를 가지고 베타글루칸 함량을 뻥튀기 한 품종을 개발한 게 베타원 보리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려 11.4%. 근데 이게 찰보리 일종이다. 이래서 아, 그냥 일반 찰보리도 베타글루칸이 맞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2016년이고 올해 2024년에 또 농진청에서 이번에는 겉보리, 그러니까 늘보리죠. 늘보리를 가지고 품종 개량을 해서 베타헬스라고, 이 정도면 보리가 아니고 그냥 베타글루칸 영양제가 아닌가 싶은데, 자, 14.2%가 베타글루칸으로 차 있는 보리를 개발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 먹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농진청에 어떻게 사 먹을 수 있는지 각자 문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특수 개량종 말고 일반 보리는 늘보리가 베타글루칸이 많은지 찰보리, 쌀보리가 베타글루칸이 많은지는 제가 끝까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인터넷 기사에 검색해보면 늘보리가 그냥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쌀보리, 찰보리가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우리는 당지수를 보고 늘보리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리에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뇨에 보리밥을 먹고 혈당이 어떻게 되는가 논문을 전부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이제 도쿠시마 대학에서 2009년에 건강 성인 남녀 9명을 대상으로 포도당, 백미밥, 암맥, 늘보리죠. 이렇게 먹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포도당, 백미는 이렇게 쭉 혈당이 오른 데 비해서 보리는 이렇게 혈당이 굉장히 덜 오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리는 참 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실험 결과가 있었고요. 2017년에 일본의 오츠마 여대에서 무려 비만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자 12주간 4.4g 보리를 흰쌀에 섞어서 먹었는데 그 보리가 하나는 고베타글루칸 보리고 하나는 베타글루칸이 아예 안 들어있는 보리를 대조군으로 설정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3개월 뒤에 결과가 자 고베타글루칸 쪽에서 체중도 의미있게 줄고 체질량 지수 비만도도 의미있게 줄었어요. 근데 허리둘레하고 내장지방은 줄긴 했는데 의미있게 줄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만 성인 안에서도 특별히 내장지방이 많은 사람들만 모아서 다시 한번 통계를 돌려보니까 비만이면서 내장지방도 많은 그룹에서는 허리둘레와 내장지방이 의미있게 줄었다고 합니다. 고베타글루칸 보리군에서. 그래서 보리의 베타글루칸이 비만을 줄였다는 굉장히 잘된 논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에 이번에는 드디어 당뇨 환자 대상입니다. 여태까지 일반인이었고 낙하키는 병원에서 당뇨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약을 안 먹는 사람, 메트포르민 먹는 사람, 아카보스 먹는 사람 이렇게 10명, 10명, 10명 나눠서 5일간 백미를 먹고 9일간 보리밥을 먹고 혈당을 각각 재봤어요. 자, 그랬더니 당뇨약 안 먹는 사람하고 메트포르민 먹는 군에서 혈당이 의미있게 줄었고요. 보리밥 먹었을 때. 그 다음에 혈당 변동성도 약을 안 먹는 그룹에서 그리고 전체에서 의미있게 줄었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히 보리밥이 당뇨 환자에게도 의미가 있었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여기서는 찰보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찰보리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오늘 이 시간에 당뇨 환자분께는 늘보리를 추천드립니다. 자, 보리에 혈당 떨어뜨리는 논문들이 이렇게 많지만 사실은 이건 제가 정말 긁어 모은 겁니다. 이 보리의 베타글루칸이 훨씬 더 논문이 많은 게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은 그냥 아예 메타 분석이 있을 정도입니다. 보시면 자, 2009년 미국의 코네티컷 대학에서 보리의 콜레스테롤 효과를 평가하는 논문 8개를 모아서 메타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총 콜레스테롤 13이 떨어졌고 LDL 콜레스테롤 10이 떨어졌어요. 심지어 이게 베타글루칸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콜레스테롤이 점점 많이 떨어지는 그런 용량 반응 관계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 논문에서. 자, 최근에 2016년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이번에 14개의 논문을 모아서 메타 분석을 해보니까 자, 베타글루칸을 하루에 6.5g 그리고 6.9g 먹었던 논문들을 쭉 메타 분석을 해보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9.67 아까 10 떨어진 거랑 일치하죠. 떨어진 걸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콜레스테롤이 바로 VHDL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게 조금 내용이 복잡하긴 한데 나쁜 콜레스테롤만 싹싹 긁어 모아서 측정해보니까 12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아까 총 콜레스테롤 13 떨어졌다는 것과 사실상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논문들을 메타 분석을 쭉 모아봐도 LDL 콜레스테롤 떨어진 게 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리를 먹으면 왜 콜레스테롤 떨어지고 이게 당뇨보다도 더 입증이 확실히 돼 있냐? 우리가 뭐 콜레스테롤 뭐 세포막의 기본 성분이고 무슨 뭐 성호르몬을 만드는 데 쓰고 그런 말이 많지만 사실은 가장 하루에 많이 쓰이는 건 담즙의 재료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쭉 내려가면서 이제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소모되는 게 많지 않은 건데 이 재흡수를 베타글루칸이 방해를 하는 거죠. 태안 앞바다에 기름 흡착하듯이 베타글루칸이 장에서 콜레스테롤 쫙쫙 흡착해서 변으로 내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전이 가장 크기 때문에 보리가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효과가 너무나 명확히 입증되어 있고 특히 미국 심장학회에서 매일 베타글루칸을 3g 이상 섭취하면 심혈관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보리는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입증되어 있고 정말 오늘 이 시간에 LDL 콜레스테롤 높은 고지혈증 환자라면 명백하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뇨도 사실 베타글루칸만 보면 입증이 되어 있는 게 맞는데 보리라는 것 자체가 당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심지어 우리가 주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는 게 보리이기 때문에 당뇨는
밥을 대신해서 먹었을 때만 효과가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보리밥이든 현미밥이든 잡곡밥이든 무조건 양은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밥의 종류, 그 중에서도 보리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자 대신에 돼지 감자를 먹는 거고 콜라 대신에 제로 콜라를 먹는 거지, 이거를 약처럼 무한정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리밥도 몸에 좋으니까 더 먹어도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리밥도 다른 통곡물과 마찬가지로 말기신부전, 급성장염,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백미를 드셔야 되고요. 하지만 기타 주의그룹, 물론 이제 뭐 장내 미생물이 성숙하지 않은 소아에서는 흰밥을 먹는 게 더 좋겠지만 최소한 통풍 측면에서는 보리도 억가에 가깝다는 거죠. 보리는 통곡물 중에 대표적인 저퓨린 곡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리나 현미를 먹고 통풍 발작이 왔다, 그런 분들은 여기 퓨린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당질, 탄수화물, 결국 양이 문제가 돼서 통풍 발작이 왔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퓨린이 훨씬 더 많은 콩도 통풍 발작과 연관이 없다는 논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는 정말 통풍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거죠. 보리밥을 먹고 통풍 발작이 왔다면 그만큼의 쌀밥을 먹었어도 분명히 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통풍 환자들은 저는 반드시 현미밥이나 보리밥으로 드시는 게 낫다, 차라리 양을 조절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리밥의 가장 결정적인 이 베타글루칸이 수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밥을 하기 위해서 물에 불리게 되면 이 아까운 베타글루칸이 다 씻겨 내려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타글루칸이 물에 씻겨 나가는 걸 용탈이라고 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이 불린 물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시거나 아니면 앞에서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냥 암맥으로 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물에 불려놓고 파는 게 아니라 증기로 쪄낸 거기 때문에 아마 베타글루칸 소실이 거의 없을 거고, 아까 농진청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용성 식이섬유도 오히려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베타글루칸이 빠져나가지 않았을 거고, 하지만 늘보리도 분명히 현미만큼의 피틴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현미든 늘보리든 피틴산 들어있는 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쨌든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거 물 버리고 쓰시면 됩니다. 베타글루칸 좀 버리더라도 피틴산 버린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피틴산을 분명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걱정되는 분이 아니라면 분리물을 포함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애초에 암맥으로 보리밥을 지으시면 베타글루칸 안 버리고 맛있는 늘보리밥 지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리, 특히 늘보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점, 베타글루칸 때문에 혈당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쭉 드렸는데, 그러면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에서 과연 쌀을 그냥 100% 온전히 다 버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삼시세끼 꽁보리밥만 먹는 게 맞는 것인가? 그 내용 마지막으로 보시면, 자, 보리하고 쌀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당뇨 측면에서 수용성 식이섬유와 혈당지수 측면에서만 보면 보리의 압승이긴 하지만 그 안에 미량 영양소를 잘 뜯어보면, 자, 이렇게 분명히 쌀과 보리는 미네랄 측면에서, 비타민 측면에서 많고 적음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보리가 분명히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콜린, 칼륨 이런 거는 쌀보다 많지만, 쌀이 또 현미가 보리보다 비타민 B1, 티아민이죠, 비타민 B5, 우리 머리 나는 비오틴이죠, 망간 이런 거는 보리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꽁보리밥만 먹는다, 그렇게는 제가 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 결국 현미 섞어 드시면 되거든요. 그게 맛도 훨씬 좋기 때문에 결국은 늘보리, 현미를 반반 드시거나 이거 한 달 먹고 이거 한 달 먹고 그런 식으로 균형을 잡아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당뇨 환자라면 늘보리를 섞거나 상당히 대체하는 게 분명히 혈당, 콜레스테롤 측면에서 매우 큰 이점이 있다. 그거는 오늘 시간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보리밥의 핵심 성분 베타글루칸이 혈당 콜레스테롤 측면에서 너무 좋다는 설명부터 해서 보리밥을 지을 때 문제점, 그리고 쌀과의 균형까지 전부 다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줄력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